세상이 뭐라 하든 휘둘리지 않고 당신을 지킬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이 아닌 그저 당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되찾는 마음 수업의 일부를 준비했습니다. 제목 파리의 심리학 카페. 지은이 모드르안, 옮기니 김미정, 펴낸 곳은 클랩북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종종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일주일 내내 한시도 쉬지 않고 약속을 잡거나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해야 할 일들을 일정에 채워 넣기 바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능력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인생을 보람차게 사는 것 같아 부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처럼 바쁘지 못한 내 삶이 왠지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빈둥거리면 안 돼. 미뤄온 영어 공부라도 빨리 시작해야 해. 운동도 시작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조바심이 나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초조감이 온몸을 감쌉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롭고 불안해지지요. 남들은 애인이든 친구든 잘만 만나는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자란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바쁨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치 바쁘지 않은 삶은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로 꽉 찬 삶이 꼭 좋은 삶은 아니다. 카페를 찾아온 카티아는 바쁜 인생을 사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늘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두고 친구들은 에너자이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달력에는 봉사활동, 쇼핑, 요리교실, 영화 감상 등 매일 저녁 다양한 일정이 있었고 주말마다 다른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지요. 게다가 그녀는 연애에서도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17살 때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옆자리를 채우고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명이나 사귀었는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이런 생활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카티아는 심리학 카페를 찾았습니다. 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옆에 누가 없으면 공포에 질릴 정도예요. 늘 저한테 관심을 쏟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웃기는 건 한 달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로 상대에게 빠져들다가도 금세 식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저도 이런 제가 한심해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운걸요.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참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녀는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서도 초조해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 있을 약속에 늦을까봐 불안했던 겁니다. 그녀는 계속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카티아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옮겨가며 연애했던 방식대로 자기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나의 물음에 카티아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시간 낭비잖아요. 바쁘게 살지 않으면 제 인생이 헛되이 흘러버릴 것 같은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카티아처럼 조금도 쉬지 않고 너무 많은 약속을 만들거나 할 일들을 이어가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진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질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카티아는 분명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바쁘게 살면 살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카티아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대부분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꾸 약속을 잡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사회가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나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지어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마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나 벌거벗은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그런 느낌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강박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빈칸을 채우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종교 철학자 폴 틸리헤이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은 두 가지 외로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인 론리니스이고 둘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움인 솔리튜드입니다. 솔리튜드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가꾸어 보다 창조적인 상태로 도약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시기를 그저 황폐한 시간이나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튼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할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파괴하지 않고 질식시키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적당한 쉼표가 필요하다. 한편 인생의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앞서 말한 외로움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이 도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감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조차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카페 단골 손님인 마거릿과 사만다의 경우가 그랬지요. 언젠가 그들이 아이들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아이들에게 조금의 숨통도 트여주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하게끔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를 더 바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 자기 힘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부모가 대신 채워놓고 간섭하게 되면 아이는 점점 더 수동적이 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자기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인생에는 적절한 쉼표가 필요한 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멈추게 하고 굳어져 버린 생각의 족쇄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것, 시도해보지 못한 것을 떠올리는 창조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좀 더 색다른 방향으로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지요. 그러니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즐기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나의 권한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워 넣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영원히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어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지워버려야 할 권태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만끽해 보세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초조해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봅시다.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돌보고 다독일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삶이 흔들릴 때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